아티스트랑 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랑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좋았던 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 좋았던 점? 네네. 이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주위의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컨텐츠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를 섭외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디자이너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학과를 어디를 전공하셨나요? 아, 학과는 미디어 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네. 그게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이게 모든 대학교마다 다를 텐데 미디어 학과라는 것 자체가 영상을 위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뭐 이것저것이 있을 텐데 저희 학교 미디어 학과는 일단 제가 재학 중일 때는 게임 프로그래밍 위주로 가르쳤어서 학과에서 배운 너무 좀 그런가? 네, 학과에서는 대부분 전공 수업들이 게임 수업이었어가지고 제일 도움이 됐던 건 학과에 있는 소학회, 영상 제작 소학회가 많이 도움이 됐고 학교에 그런 프로젝트로 8학기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상 관련 프로젝트를 했을 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느 회사를 다니고 계시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코코넛 뮤직이라고 그 인디 싱어송라이터 윤딴딴이랑 은종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예요. 오, 그쪽에서는 영상 쪽 일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쪽 일도 더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 콘텐츠 디자이너라고 해서 제일 크게 하는 일은 영상 제작 쪽이랑 그래픽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 쪽으로 하면 영상 만드는 그 전체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디자인 담당하고 있어요. 영상 제작이랑 뭐 콘텐츠 디자인 이렇게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영상 제작 말고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거를 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입사를 한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대학생 때부터 되게 다양한 분야에 해야 하는 걸 좋아해서 회사에서 뭐 디자인 해볼래? 해가지고 해본 거고 해봤는데 적성에 맞고 재밌어서 계속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도 많았는데 굳이 코코넛 회사를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입사를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어떤 회사를 찾아보자고 대부분 뭐 사람인 이런 데 들어갈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에 쭉 들어가 보면 영상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영상팀을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영상팀을 뽑기도 하고 뭐 패션, 뷰티 이런 거 뽑는데 저는 게임도 관심이 없고 뷰티, 패션 아무 데도 관심이 없어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음악 쪽에 조금 관심이 평소에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평소에 제가 윤딴딴이랑 은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원을 해봤는데 이 회사가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게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엄청 잘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뭔가 근데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요즘 내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뭔가 이런 엔터계 쪽으로 갔을 때 조금 어려울지 어떨지. 이게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회사가 매니지먼트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팀은 외향적인 사람이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 내향적이면 그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컨텐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 이나 지금 실제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도비에 있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정도 다룰 줄 알고요. 너무 많은. 추가적으로 요즘 관심 있는 툴은 다빈치 리졸브라고 해가지고 색 보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배우고 있는 편이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빈치 프로그램은 어도비사 거는 아닌 거죠? 네, 그 다빈치 자체는 다빈치 자체로 컷 편집도 할 수 있고 근데 무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도비는 매달 뭐 2만 원 이렇게 내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빈치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다빈치는 무료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 근데 이제 다빈치에 네네. 있는 디테일한 뭐 노이즈 제거라든지 아니면 네네. 손떨림 보정 같은 거는 유료로 사야 되긴 하는데 그냥 기본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아까 그 프로그램을 다 못 외웠는데 그렇게 많은 뭔가 프로그램을 다루실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있긴 있는데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컴퓨터 그래픽스 디자인 자격증인가 뭐 하나 있는데 네네. 심심해서 따보니까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가요? 뭐 했지? 일러스트? 아, 그러니까 그 네.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 한번 심심해서 따봤는데 붙긴 했는데 그거는 정말 이 기본적인 툴을 어떻게 쓰냐 그런 툴 정도 공부하기에는 좋은 것 같고 실제 실무로 활용하기에는 자격증은 딱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랑 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랑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좋았던 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 좋았던 점? 네네. 이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긴 하거든요. 아니, 궁금했거든요. 연예인들은 뭔가. 근데 이제 바로 옆에 계시니까 뭔가 궁금했어요. 그런 연예인이랑 같이 일해서 좋은 점? 처음에는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음원 사이트로 듣던 그 목소리를 그냥 실제로 만나서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했고 저는 사실 이 입사 전에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라이브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와, 음원보다 너무 좋다. 이게 사람들이 콘서트를 보러 오는 이유구나 라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이게 이 직업이 이 기획사에 있다 보니까 팬들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와요. 네네. 그런 부분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한 네네.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팬들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죠. 팬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좋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네. 오. 혹시 그 직업에 만족을 하시나요? 지금 하시는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을 합니다. 아, 정말 그 생각했던 거랑 뭔가 다르거나 그런 점이 없었나요? 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입사하기 전에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프리랜서를 했는데 네네.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무조건 광고주가 있게 되고 네네. 그럼 그 광고주의 그런 의견들을 듣다 보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에 소속된 영상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프리랜서로도 일을 해보시고 지금은 아예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입사를 위해서 다른 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취업을 준비했다는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막 학기에 이러면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해주세요. 여기 자랑하는 그거예요. 사실 2020년도에 1학기까지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갈 생각이었고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가서 못 놀 것 같고 해서 그러면 난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프리랜서로서 쌓아둔 포트폴리오가 좀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작업물은 아예 없었고 그런 외주를 통해서 받은 걸로만 포트폴리오를 채웠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잘 편집해요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듦으로써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이게 만약에 실패한 프로젝트였더라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건 뭐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포트폴리오에 결과물만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결과물, 이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 대해 적었던 게 좋았다라고 혹시 피드백이 있었나요? 아니면 네, 있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링크만 띡 포트폴리오에 첨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결과물만 쭉쭉쭉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상세하게 이 영상에서 어떤 파트로 참여를 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준 게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 영상에 대한 결과물이 좋은 걸 떠나서 네네. 이제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사실 언니가 영상도 많이 만들고 컨텐츠 디자인도 만들면은 그런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학교에서도 배우기 힘들고 학원에서도 배우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약간 기술을 많이 알려주지 어떤 거를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는지는 약간 본인의 감각이잖아요. 혹시 그런 거를 보고 참고될 만한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주로 보시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거는 일단 저는 경험이 조금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외주 프리랜서를 하면서 경험들이 많이 쌓였었고 네네. 그런 센스긴 한데 네. 정말 사소하게 만약에 내가 이 브랜드의 외주를 받았는데 이 네. 브랜드는 남색이랑 노란색을 위주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물을 만들 때도 이 포인트 컬러 위주로 결과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색깔의 방향이 이건데 빨간색으로 만드는 건 센스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영감이나 이런 거는 보통 유튜브를 조금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억지로 눌러서라도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뭔가 재미로만은 못 보시는데요. 그쵸? 뭔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괜찮은 거 캡처도 해놓고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 만들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영상 공부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역시 지금이 저장해놓고. 이렇게 무섭네요, 진짜. 맞아요. 그 유튜브에 그냥 내 알고리즘 뜨는 거 말고 인기 탭이 따로 있어요. 요즘 그 네네. 급상승 인기 동영상 그 탭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는 웬만하면 보려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언니 개발을 혼자 계속 하시는 거네요, 본인 스스로? 그래야지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취업한다고 뭔가 끝이 아니구나. 왜냐면 무섭다, 네네.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영상 유튜브 같은 게 유행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 40, 50 먹으면 이 유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계속 트렌드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유행어 찾아보고 배우신 유행어가 따로 있어요? 안 돼. 이거 말하면은 이거 완전 네네. 흑역사 아니에요? 근데 제 성향상 그거를 봤다고 해서 쓰진 않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군. 그리고 아쉽다. 누가 그런 유행어를 쓰면 다 알고 있는 거긴 해서 이해 다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20대들이 그 유행어를 알기 시작하면 이미 지난 유행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20대가 제일 선두주자 아닌가요? 뭔가 그런 거에? 그런 유행어는 10대들이 제일 먼저 쓰는 것 같고 10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20대들이 야 요즘 애들은 요런 말 쓴대 라고 이어진다고. 맞아요. 진짜 10대들이 되게 진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 이게 인터넷상에서 보면 네이버로 검색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들으면 갑자기 다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감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뭐 연예계 쪽은 인맥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게 가장 도움이 된다.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뭔가. 일단 저한테 우선순위는 네. 그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한 애정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는 편집 잘하고 촬영 잘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봤을 때 제작진이 이 출연진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도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출연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니 맨날 출근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주 45시간 근무제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초과 근무를 했으면 뭐 50시간을 근무했으면 다음 주엔 40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고 엔터계 쪽에 뭔가 그런 곳이 다 유동적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이런 기획사라고 해서 다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조금 그런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 같고 일단 직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할 일만 끝내면 퇴근하고 이런 룰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저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출근해요. 아 진짜요? 너무 부러운데? 근데 그 기획사? 이런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말 근무가 많긴 해요. 공연이 주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토일에 공연이 많이 잡혀서 평일에 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자율적인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뭔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맞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인턴 기간 때는 조금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거나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조금 자율적으로 해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무 때나 출근해 하면은 이제 사수가 있을 텐데 사수랑 산수가 막 오전에 근무하는데 부사수 이제 오후에 근무하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런 것만 조금 맞추면서 하는 것 같고 보통 주말에는 일정이 거의 꽉 차 있는 수준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업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주말에 나가고 이런 거에 비해서 뭔가 월급이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공개가 가능하면 네. 제가 듣기로는 엔터들이 박봉이라고 많이 듣긴 했어요. 거의 월급도 많이 안 올려주고 이런다라고 듣긴 했는데 일단 제가 다른 회사의 다른 분야도 잘 모르고 일단 저는 예를 들어서 영상이면은 영상 프로덕션이 있고 이런 회사에 소속된 영상팀이 있는데 그런 프로덕션에 비해서 이런 기업은 조금 더 많이 적다라고 알고만 있어요. 앞에 말씀을 다 들었을 때는 다 좋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율적인 근무랑 뭐 나름 이제 뭔가 불만족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단점을 꼽자면 있을까요? 단점이라는 게 저희 회사가 아직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의 직원 수가 적어서 제가 되게 상당히 많은 파트에 그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데 저는 원래 입사는 영상 편집자로 입사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콘텐츠 제작 팀장으로 있는 건데 처음엔 편집자로 들어와서 편집만 했지만 내가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좋으면서도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잘하지 않는데 맡아야 하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약간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배우시는 게 엄청 많으시겠네요. 그쵸? 맞아.
단점. 아, 근데 제가 원래 욕심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말에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을 팔로우해서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외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실 출근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걸 만들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있는데 내 욕심이라서 사실 그런 유튜브에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업로드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느낌도 있어요. 그게 회사에서 정해주진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회사를 가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카페나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들어오실래요? 너무 부러운데? 카페에서도 옛날엔 진짜 많이 했었고 요즘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금 효율을 따지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출근 준비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버리는 시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마감 기한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은 거는 그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날들은 이제 부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재택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팀원들이 다 모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그죠. 근데 자주 만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회의가 있는데 내가 뭐 3시까지 끝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냥 집에서 3시까지 업무를 하다가 네네. 출근해서 4시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이건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언니 MBTI가 저는 뭐예요? ESTJ라고. 근데 이 MBTI가 조금 일 중독. 그쵸?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언니 J셨구나. 나 심각한 J야. 근데 요즘 뭐 다른 취업하는 회사를 보면은 MBTI를 보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뭔가 보나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면접관으로 가는데 가서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 뽑지 말아야지 하는 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내가 J면은 저는 저의 J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촬영 현장에 가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는 게 있는데 이제 P가 오면은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너는 P니까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뽑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언니가 지금 이 업계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이 3년 차.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영상이나 그런 거를 한 기간까지 합치면 한 7년 정도 될까요? 아니면 대학 전부터 하셨나요? 14년도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수입이 있었던 게 2014년부터였어가지고 엄청 오래됐네요, 언니? 그렇죠. 처음에는 영상 한 개 만들어주는데 5만 원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네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는 나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면 네네. 조금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유행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잘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나이라기보다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순간 이제 수명 끝이다. 이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네. 기술자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얘기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기획자 이런 말인데 기획자를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나이 들어도 많이 꾸려지는데 내가 기술만 하게 되면 기술을 못 익히는 순간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그런 기획 쪽으로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면 편집을 하는 스킬만 키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그 말 듣고 이제 진짜? 난 이제 편집자가 되지 말고 근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선택을.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 그 사람이 많은 기업들은 부서가 세분화돼 있어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편집팀이면 편집만, 기획팀이면 기획만 하는 팀이 있는데 이게 조금 스타트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양한 걸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프로세스도 짧다 보니까 그런 일 처리가 빠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콜센터에 전화하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 회사는 누구한테 물어도 그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다. 오늘 뭔가 궁금했던 점을 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엔터계나 이런 쪽으로 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기획사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연예인 보면 어때?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나도 성닭 되고 싶다. 나도 누구 좋아하는데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획사 쪽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BTS를 좋아해서 하이브에 들어간다 하면은 하이브의 공연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BTS의 공연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뒤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죠. 이제 공연을 네네. 팬으로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연예인들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지 않는 게 실망하지 않지 않을까. 그쵸.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근데 일단 아이돌계도 조금 다르고 네네. 저희는 일단 인디 가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일단 조금 더 팬들도 차분하신 분들이 많고 아티스트도 차분하신 분들이 조금 많은데 아이돌계는 조금 다르다고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서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추천하시나요? 이 업계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는 왜 남자이신 거예요? 일단 이게 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에 이제 아티스트들 다 좋으니까 저는 좋거든요. 저희 회사에 다니는 게. 근데 다른 아티스트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회사는 좋아요. 인재 영이 많으니까 언니.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라 대답해야 되지? 떨려. 어떡해. 괜찮아요, 언니. 한 잔 마시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생각을 하면 이게 머리가 떨린다?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머리 가만히 못 있어. 질문이 뭐였죠? 너무 이렇게 옆모습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말하다가 그치? 약간 네네. 어떡해, 떨려.